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 채널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우리 인생에서 꼭 알아야 할 인간관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2인 구독자입니다.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30년 전 제가 30살 때였어요.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어렵게 장만한 가게였는데 친언니가 찾아와 급전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죠. 당시 저희 가게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으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친언니의 눈물 어린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 후에 꼭 갚겠다는 약속과 함께 돈을 빌려줬죠.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우리는 왜 때로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지, 그리고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어떤 인간관계의 지혜가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3개월까지는 언니가 매달 이자라도 갚겠다며 성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뚝 끊겼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곧 갚을게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더 속상했던 건 명절에 친정에 가면 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한다는 거였죠. 부모님 앞이라 저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어요. 제가 빌려준 돈으로 언니가 둘째 아들 유학 보내는데 썼다는 거요. 당시 저희는 생활비도 빠듯했는데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 학원비로도 쓸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가족이니까 피부치니까 참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그 돈을 포기한 지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최근 언니가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주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덮으려 하는 걸까요? 언니의 부탁을 듣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때의 배신감, 무력감,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안해. 나는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무 옛날 일을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그때는 내가 어려워서 그랬잖아. 지금 와서 그걸 가지고. 순간 제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언니, 그때 그 일은 내게 큰 상처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언니는 그때와 똑같이 행동하고 계시네요. 미안하지만 이제는 제가 저를 지켜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제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30년 동안 제게 짐이 되었던 무게가 드디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믿으려 하는 걸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결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언니라는 이름으로 제 마음의 상처를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실수를 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거라는 거요. 단순히 피가 이어졌다는 이유로 서로를 영원히 믿어야 한다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조건적인 희생을 미덕이라 여기지 않게 됐고 건강한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배웠죠. 제 나이 60이 넘어 깨달은 이 소중한 진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관계가 아닌 더 진실된 관계입니다. 요즘은 가끔 제 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엄마처럼 살지 말거라. 내 행복이 먼저야. 라고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화해는 선택이야. 상대방이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았다면
다시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단다.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화해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가족이어도 말이죠.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단호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변화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계신 분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닌 질이라는 것을요. 친정 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멀어졌지만 대신 저는 더 진실된 관계들을 만들어갔습니다. 매주 만나는 등산 모임의 친구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오랜 이웃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결정을 이해해준 나머지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어쩌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깊이 있는 관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진심 어린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알게 됐어요.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얼마나 올가매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한 반성이나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는 과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결국에는 상대방도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래도 언니와 완전히 관계를 끊으니 마음이 안 좋지 않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저와 언니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거짓된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되고 마음속 깊은 곳의 분노와 상처를 감추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를 지켜냈다는 작은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때로는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제 경험을 토대로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가해자의 사과에는 반드시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버릇처럼 하는 미안해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둘째, 상대방의 변화 의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행동에 변화 없는 말뿐인 약속은 또 다른 상처가 될 뿐입니다. 셋째, 자신을 향한 미안함을 잊지 마세요. 나를 지키지 못했던 과거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때로는 용기 있는 이별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주인공이라는 것을요. 누군가의 언니나 동생, 부모나 자식이기 이전에 우리는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호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요. 이런 제 변화는 다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편은 이제 제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우울하고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요. 아이들도 이제야 엄마가 진짜 행복해 보인다며 제 선택을 지지해 줍니다. 최근에는 평생교육원에서 시작한 서예 수업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나누는 대화는 맑은 물처럼 깨끗합니다. 서로를 이용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특히 그곳에서 만난 민지 씨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시동생과의 금전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받았고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며칠 전 동네 공원을 산책하다가 우연히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파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디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던 나 자신. 문득 궁금해졌어요. 제가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저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 아마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너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내가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들은 모두 정당해. 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는 없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의 마음이 다치는 걸 참지 마. 친밀함이라는 미명하에 너의 경계가 무너지는 걸 허용하지 마.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내 곁에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너를 걱정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너는 반드시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용기를 내서 너를 지켜내줘. 지금의 저는 압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그것이 더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진정한 용서는 나 자신을 향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걱정도 됐고, 이렇게 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옳은 걸까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가 되면 이런 관계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독립해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더욱 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불행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 홀로서기가 때론 더 건강할 수 있다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나를 지키기 시작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관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시작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릅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등산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가 하루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특히 그 속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서로의 페이스를 존중하듯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누군가는 빠르게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풍경을 둘러보며 걸어갑니다. 그 누구도 서로의 걸음걸이를 비난하지 않고 각자의 속도를 인정해주죠.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서로를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결단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 때가 있다는 것을. 한 걸음 떨어져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사랑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삶의 황혼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최근에는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언니는 정말 달라졌어요. 전에는 없던 단단함이 느껴져요. 이제야 언니다운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나다운 삶이란 무엇일까? 아마도 그건 내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용기가 아닐까요? 불편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나의 감정에 진실되게 마주하는 것. 그동안 저는 착한 사람, 좋은 동생이 되기 위해 제 마음의 소리를 너무 오래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진정한 관계란 서로의 정직한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것. 나이 들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의 수가 아닌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진정성이라는 것을, 우리의 황금빛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은 바로 진실된 관계입니다. 어제는 손녀가 찾아왔어요. 대학교 과제로 가족 관계에 대해 조부모님을 인터뷰하고 싶다더군요. 손녀의 질문은 의외로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란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피로 맺어진 관계라면 무조건 용서해야 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제가 겪어온 경험을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가족이란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이란다. 그래서 때론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 그게 미움이 아닌 더 성숙한 사랑의 방식일 수 있거든. 손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의 용기가 앞으로 살아갈 제 인생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과 절대 화해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 사람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반성도 사과도 없는 관계는 결국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 건강한 관계가 필요하다고요. 노후의 행복은 관계의 양이 아닌 질에서 오는 법이니까요.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움이 아닌 서로를 위한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당신의 선택은 옳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인생의 황금기,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주말 우연히 동창회에 나갔다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동생과의 관계 때문에 수십 년을 끙끙 앓고 있더군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은 이미 충분히 많아. 이제는 내려놓아도 돼. 그러자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군요. 그동안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고 같은 고민을 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답을 찾아가고 있죠. 어떤 이는 끝까지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고, 어떤 이는 저처럼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는 아침 산책을 나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인생이란 참 신기한 것 같다고. 한때는 피부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고,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밤마다 뒤척이지 않게 됐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하루가 기대됩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일, 그것은 이기심이 아닌 스스로를 향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내어 걸어갈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것을 참아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미움이나 복수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인생의 황금기,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에게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행복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더 이상 우리의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망설임과 불안 속에 계신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황금빛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도 황금빛 인생 채널에서는 우리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